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 메가스터디학원 재훈생 여러분, 저는 분당 메가스터디학원 국어과 최규백 선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수능 국어 확실한 1등급을 위한 국어 영역 학습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학습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공부가 제대로 될 겁니다. 자, 먼저 다른 건 다 빼고요. 좀 국어 이야기 좀 합시다. 요즘 국어 좀 어려워졌죠? 보다시피 2021년 수능국어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9학년도 수능이 대단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020학년도 수능도 그전보다는 덜 어렵지만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전히 변별력 있게 또 어렵게 나올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독서 지문, 그러니까 뭐 경제라든가 과학 지문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문학도 많지 않고요. 문법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상은 할 수가 없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수능 국어는요, 사실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읽고 생각하기 과목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질과는 거리가 먼 스킬,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해요. 열심히 작품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도 그냥 거진 다 외우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하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영어하고 한국사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절대평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이 필요했고 국어가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또 하나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국어란 순수한 과목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학, 경제, 기술에서 통합형으로 국어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더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문학 중심, 독서 중심이 됐고 문학은 예전에 비하면 연계 작품 중심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수능 국어는 여러분이 늘 부담을 가질 만큼 좀 어렵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일까?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독서도 생각하며 읽어야 되고 문학도 생각하면서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냥 암기한 걸로 해볼까? 안 됩니다. 그것 어떻게 다 공부하려고?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전에 그냥 뻔한 어떤 그런 실력, 암기 이게 아니라 고도의 사고력, 논리력, 판단력 요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러면 기존의 방법으로 공부한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점수는 죽으라고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킬 중심의 공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화작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작 문법 또는 요즘 화작 언어, 언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화작문의 경우는요,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형은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보 파악량이 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법 작문을 할 때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길어요. 맞지? 화법 길어요. 학생 A, 학생 B, 학생 C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요. 문제도 좀 복잡합니다. 한 그 지문 안에 가와 나와 다 또는 가, 나가 있고 화법과 작문이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역시 좀 어렵게 하죠. 이걸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문학은요. 익숙한 작품이 나오긴 나와요. 연계 작품 중심으로 하지만 그게 별 소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계 작품이 나오지만 연계 작품 안에 다른 부분이 나오죠. 지금 낯선 파트가 출제가 되고요. 또 역시 길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나와도 이거 제목은 들어봤는데 안 읽어본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길어요. 길다 보면 앞과 뒤에 어떤 내용파, 우리 소설로 말하면 인물, 인물의 정서, 상황, 배경, 갈등과 사건 너무 파악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독서는 융합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과학과 예술의 융합 이런 융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국어가 국어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융합적, 통합적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문이 깁니다. 여러분은 항상 부담감이죠. 일단 긴 지문이 나오면 난독증에 빠집니다. 읽다가 까먹어요. 앞달락에 무슨 내용이 나왔지? 그래서 길어지는 지문 때문에 어려워지고요. 문제도 어렵습니다. 문제도 보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지문도 긴데 보기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심화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하지 않고 공부를 하니까 맨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렵고 그 다음에 요걸 잘 모르면 잘못된 공부다. 요걸 파악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다. 요걸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하는 일부 이제 동네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답이 나오는 스킬이 있다. 첫 번째 단락과 다 스킬입니다. 그거 자기한테 꼭 필요한 지문만 가지고 만든 스킬이에요. 그거는 그 지문이 아니고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는 순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스킬 중심이 아니라 정말 사고력 중심으로 공부하자. 그러니까 독서든 문학이든 문법, 즉 화작문이든 생각하고 따져가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발상을 전환해야지 올 한 해 여러분 수능국어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흐름을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첫 번째 화법과 작문입니다. 잘 생각해봐. 화법과 작문은 여러분 새로운 유형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대부분이 화법과 작문을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건 있지만 따로 뭐 화법과 작문, 이론 그런 걸 공부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내용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유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뻔한 유형이 나오니까. 그래 거의 유형이 새로운 게 없으니까 유형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뭘 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중 서점에 나가면 엄청나게 화법, 작문, 기출문제집이 좀 있거든요. 사세요. 사서 유형을 익히는 연습. 어떤 유형이 나오는구나. 이 유형은 물어보더라. 아, 이걸 물어보는구나.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유형 익히기 공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가는 힘. 또 하나 유형을 익히고 있으면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답을 찾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주면 우리 분당매가 주간 학습지가 있습니다. LTE 교재가 있는데 LTE의 화법 작문이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시중에 보면 뭐 무슨 모의고사 많잖아요. 뭐 땡 모의고사, 뭐 땡 모의고사, 뭐 이런 모의고사가 많은데 이제 이런 학습지,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보다 차라리 LTE는 화법 작문이 아주 괜찮습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유형 익히고 시간 줄인 연습을 하면 화법 작문 10문제는 쉽게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화법 작문은 이런 정도 알면 되고요. 하나 이제 주의할 건 화법 작문도 비문학입니다.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 공부를 하다 보면 화법 작문도 같이 점수가 오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요. 일단 요런 정도. 그래서 유형 익히고 시간 줄인 연습을 하자. 이렇게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법. 이 언매, 언어와 매체.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문법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냥 좋아. 내가 재수하니까 문법 한 교재 다 외워버리겠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요? 이건 맞습니다. 반드시 개념서를 한 번은 끝내는 건 맞는데 요게 더 중요해. 모두 암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다 외워요? 모두 암기라 하지 말고 핵심만 잘 암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음운 변동을 공부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히읗 탈락과 장군 단순화의 차이,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연상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모든 거 뭐 속속들이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개념서를 끝내고 나면 문제집의 문제들을 통해 개념을 재확인하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개념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틀린 거 예를 들면 뭐 문제 풀다 보니 나는 관용어하고 관용사 아직도 구별이 안 돼. 관용어는 문장 성분이고 관용사는 품사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안 되니까 계속 틀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며 개념을 재확인하고 다시 개념서를 다시 봐야 되겠지. 찾아보면서. 그래서 약점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개념들은 수시로 개념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면 돼요. 맨 처음에 한번 개념서를 끝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집은 뭐든 문제집을 사서 풀어가며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끔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한다? 다시 개념서를 찾아서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읽고 개념을 확인 나가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11번, 15번 이 문법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문법이고요. 자, 이제 문학입니다. 일단 문학은 여러분 기존에 공부했던 방법이 가장 오류가 많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문학 공부를 가장 잘 못하거든요. 가장 오랜 시간이 있고 가장 많이 하는데 가장 엉터리로 합니다. 일단 방향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먼저 학원 수업을 잘 활용하십시오. 예습 중심으로 예습해야 돼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오늘 문학 수업 현대시 하겠습니다 하면 현대시 딱 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무슨 필기 해주면 열심히 필기 딱 써놓습니다. 야, 이거 딱 써놓고 다시는 안 봐요. 또는 볼 것처럼 살짝 보긴 하지만 또 기억도 잘 안 해요. 결론은 복습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예습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할 거다. 미리 좀 이렇게 예습을 해오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예습을 해요. 선생님 그 예습을 어떻게 합니까? 나와 있잖아. 예습을 하되 선생님이 수업하듯이 예습을 하면 됩니다. 즉
연필로 뭐 인물이 나오면 인물, 누구, 화자의 정서, 상황 이런 걸 한번 써봐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걸 써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좀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읽다 보니까 요건 단어가 어렵다? 그럼 그 단어도 좀 써보고. 그래서 나름 선생님이 수업하듯이 예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짜 수업 시간에 보면 예습한 내용과 수업 내용을 한번 비교해봐.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예습한 내용이 수업 내용하고 똑같네. 이제 그 학생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산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거, 아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작품을 제대로 보게 되죠. 또 분명히 예습하면서 맨땅에 헤딩이거든요.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시나 소설을 읽기 때문에 읽기, 즉 감상 실력이 늘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수업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죠?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요걸 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죠. 선생님, 문학은 EBS 연계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잘 참고하십시오. 잘 참고하면 됩니다. 멍청하게 외우려 하면 노력에 비해 쓸 데가 없어요. 이제 2020학년도 수능 국어에 나오는 지문들, 대충 뭐 이제, 작년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당매가 국어 선생님들이 다 예측하셨다. 맞습니다. 다 예측하셨어요. 뭐가 나올 거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대로 나온 거하고요. 학생들의 성적은 사실 개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을 했다고 하는 예를 들면 UC 3대록이 나올 거다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UC 3대록, 즉 가정소설 UC 3대록이 나오긴 나왔으나 그게 나온다고 예측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작품에 전혀 보지 못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대로 읽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답을 찾는 거지 뭘 암기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할 것은 뭐냐면 현대시든 현대소설이든 고전시가든 고전소설이든 아니면 극수풀이든 간에 읽고 잘 참고해서 공부하십시오. EBS 교재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연계가 된다. 두 번째 값이 싸다. 그래서 저렴하고 연계가 되는 이 교재로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학은 독서에 비해 쉽게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독서에 비하면 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예습 잘하고 EBS 할 때 잘하면 문학은 잘 돼요. 어디가나 안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되 특히 그 편중된 공부 있지. 가끔 학생들 보면 현대시를 너무 열심히 공부해. 제가 그런 이야기 학교에서 해줍니다. 현대시 세 문제 나온다. 두 작품이 나오는데 한 작품은 연계된 거야. 하나는 연계가 안 된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연계된 거는 이미 알고 있고요. 연계 안 된 거 하나 조금만 파악하면 세 문제 가볍게 풀어요. 그걸 가지고 그 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대시에 목을 메고 그잖아요. 목메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필요한 공부 잘하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냥 감상은 잘 해두면 오히려 시험장에서 다른 작품도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공부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독서하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문학 이야기인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대부분 70%이라는 독서. 70% 이상은 독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이야기 좀 합시다. 자, 독서, 즉 비문학인데 이 비문학은 선생님한테 배울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알 거예요. 독서니까. 독서를 누가 옆에 와서 대신 해주진 않잖아요. 읽고 답을 찾고 생각하는 연습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공부는 본인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세 지문씩 하루도 거르지 말고 읽고 풀고 해야 합니다. 하도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그 참고서 회사에서는 매일 세 지문씩 비문학 풀어라 해서 매삼 땡 이런 걸 또 만들기도 했죠.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또는 짜이 땡땡땡 이런 것들, 또는 빅 데이 땡 이런 것들. 이런 수많은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사서 풀어보세요. 매일 세 개씩. 그리고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세 지문을 시험이라 생각하고 엄청난 집중력과 긴장감으로 읽고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요, 그냥 편히 이렇게 풀고 시험 때는 긴장이 풀거든요. 이게 안 맞아. 혼자 공부할 때도 시험이라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세 지문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답 확인하고 틀렸네. 나 이걸 파악 못했다. 그죠? 항상 보면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야. 지문에 있어요. 내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지문하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지문하고.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대신 틀렸던 문제와 함께 반드시 해당 지문 중요하다. 지문을 못 읽었으니까 답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 가끔 내가 문제를 못 풀었다 생각하는데 지문을 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지문과 함께 오려 붙여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오답 노트를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내가 못 읽었던 지문들이 쭉 있겠지. 그거 읽어가면 실력이 늘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좀 잘 시스템을 잘 갖춰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단어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어휘력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 감각적이고 클릭 많이 하다 보니까 어휘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는 실력도 떨어지고 어휘 문제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일단 사전을 참고하세요. 선생님, 사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사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석에 놔두면 돼요. 독서실 그 자습실에 놔두면 되니까 사서 잘 참고해 보세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한번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늘게 돼 있습니다. 어휘력 부족이 실력 부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몰랐던 단어 사전 참고해서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러면 독서 지문을 공부할 때는 그러면 뭐 이렇게 뭘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다. 공부했던 지문은 단락별 요지와 주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한 단락 요지 써봐. 요지. 딱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거, 뭐의 중요성, 뭐의 필요성 이렇게 쓰다 보면 그게 이어져서 한 단락, 한 두 단락, 세 단락 해서 글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공부했던 지문은 단락별 요지와 주제를 꼭 써보도록 하시고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더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 해병대라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 해병대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그 뭐 이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데 피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실 경제하고 과학은 맨날 나오거든. 그러면 맨날 나오는 그 지문을 피한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잘 모르는 분야 경제과학 덤벼들어서 깨세요. 그냥 에이. 그래서 경제과학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다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모르는 분야일수록 더 많이 공부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도 강조하다 보면 가끔씩 허를 찔러 뭐 예술 지문, 뭐 음악, 음표, 음정, 5분의 4 이런 거 나올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조금 모른다 싶으면 덤벼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지 수능 시험장에서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째, 쉬운 지문부터 공부하고 나중에는 고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것도 하려고 그러지 마. 가끔 보면 학생들이 그냥 좋아. 난 독서 힘드니까 어려운 지문부터 완전히 망합니다. 차라리 논리적이고요. 논리적이고 굉장히 완성도 있는 지문. 대체로 뭐겠어요? 모의평가나 수능일 겁니다. 모의평가나 수능에 나왔던 이런 좋은 지문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맨 나중에 이제 뭐 무슨 땡땡 모의고사 이런 거 있잖아. 그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고난도 지문, 그 옛날에 여러분 리트라고요. 이렇게 변호사 시험 입시 문제 뭐 그런 지문이라든가 뭐 그런 지문들 어려운 지문 그 어려운 지문 엮어 놓은 거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냥 마지막에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 이제 초기에는 좀 어려운 것보다 논리적이고 완성도 높은 지문으로 확실한 독서 실력을 키워놓고 나중에 고난도 지문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전체적인 공부 흐름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됩니까? 그건 개인차가 큽니다. 이미 국어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은 조금만 해도 되고요. 국어가 어렵고 힘들다 또는 성적이 많이 낮다. 난 국어 때문에 재수한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배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그러니까 학원이죠.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다 예습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그 다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걸 잘해야지 성적이 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배분하면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하되 저는 이렇게 보통 권합니다. 7대 3으로 해라. 즉 독서가 70입니다. 독서 공부를 70% 하시고요. 나머지 문학이나 문법을 30% 하면 됩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왜? 어차피 수업 시간에 70%는 문학 문법을 하거든요. 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70%를 문학 문법을 하고 30%를 독서를 하니까 역으로 혼자 공부할 때는 독서를 70% 하고 문학 문법을 30%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균형이 잡혀요.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제가 이제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이 오래 앉아 있어도 그만 오래 앉아 있으면 사실 살만 쪄요. 살만 찝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조금은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제가 학습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능 국어 1등급 아니 만점까지 여러분 우리 분당매학 국가 선생님들은 함께 달려갈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도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SDL이라든가 질문 당직 시간에 와서 신청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최규백이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예, 지금 안 누르고 왔습니다. 조교쌤, 네. 철수 좀. 네. 마이크랑. 드릴게요.